우려감의 정점을 또 한 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소식에 따라서 어제 아시아 주식시장부터 간밤에 미국장, 유럽장까지 도미노 급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물가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장중에 120달러 선을 넘어서는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놓았었는데 여기에 그나마 독일이 원유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원유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국제유가도 장중에 피크아웃되면서 상승 탄력을 둔화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일정 부분 좀 정점을 형성하고 오늘장의 낙폭 축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화요일장 10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2% 급락세를 보여준 이후에 오늘 장중에 260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32% 하락하면서 2642.74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3조 9,900억 원대에 실리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8% 하락하면서 2617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605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2640선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2642.8포인트 선 8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 쪽에 움직임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656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사흘째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 104억 원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수했다가 매도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687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 하락을 연일 방어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흘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와 의약품주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에 기관도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조금 아쉽게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동향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기가스가 2%대로 가장 크게 하락하고요. 음식료품이 1.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잡아보시면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기계, 철강, 금속, 건설 업종까지 나란히 1% 초반에서 1% 중반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상승하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업종 살펴보실 텐데요. 의료정밀이 2.1%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의약품이 0.95%, 통신과 은행, 서비스 업종 나란히 0.4에서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연일 금융주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KB금융 3월 FMC 금리 인상폭이 기존의 빅스텝에서 베이비스텝으로 후퇴했다는 실망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어제 러시아은행의 이 스위프트 배제 소식에 따라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는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하면서 KB금융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2.55% 현재 하락하면서 53,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은행 업종의 KB뱅크가 카카오뱅크가 현재 0.6%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은행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 셀트리온의 상승세 사흘 만에 반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16만 9,500원 선 기록하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말 14만 7천 원의 저점 형성 이후에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은 2.7% 플러스 기록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1% 넘게 오르면서 서비스 업종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주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도
변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다만 현대차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각각 8만 원과 12만 원 선의 테스트 이후에 그래도 8만 원 선을 지켜주던 삼성전자가 오늘장 위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7만 원 선을 유지해주던 삼성전자가 현재 7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69,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삼성전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늘장의 투자 심리 악화되고 있는데요. 7만 원 선 조금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0.8% 하락하면서 11만 8,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파로 또 공급망의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주 오늘장은 52주 신저가에서 저가 매수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현대차가 0.9% 반격에 나서면서 현재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16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특징 한 가지 잡아보겠습니다. 니켈 가격의 폭등 그리고 곡물 가격의 폭등 조짐 이러한 원자재와 곡물 시장의 랠리에 따라서 관련주가 연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니켈 가격이 주목됐는데요. 장중에 90%나 폭등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62%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스테인리스 강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강이 니켈을 원료로 제작됩니다. 스테인리스 강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스테인리스 본강 국내 1위 티플렉스가 20%까지 급등하면서 6,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밖에 세아특수관, 현대 BNC스틸 나란히 6%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UST 19.9%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는데요. 스테인리스 관련해서 강관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황금 ST 스테인리스 냉형 간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상승하며 12%의 강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상승의 피해주로 오늘장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는데요. 에코프로 BM, 삼성 SDI 나란히 1%에서 3%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115달러 선에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유가 관련주는 대체로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S오일이 0.9%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곡물 관련주 가운데 어제 시세를 냈었던 효성 OMB 오늘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대유와 KG케미칼, 누보 같은 곡물 관련주들 1%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움직이는 유니드 보겠습니다. 7.8% 상승하면서 10만 원에 주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니드는 염화 칼륨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가성 칼륨의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져 마진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성 칼륨은 비료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고요. 이 가성 칼륨의 마진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유니드의 주가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SDN, 두산 퓨얼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3% 플러스권, S베어링은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네요. 0.7%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은 0.3% 하락하면서 역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878.55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6천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분봉 상황입니다. 오늘 시작은 1.4% 하락하면서 869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장중에 864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장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878선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사흘째 나흘 만에 소폭 순매수가 장중에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6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32억 원어치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사흘째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나흘째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500억 원가량 코스닥 주식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바이오주가 상승세 탄력이 높고요. 그리고 배터리주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급등에 따라서 피해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나란히 2에서 3% 하락, 첨보도 오늘장 하락하다가 현재는 플러스권 0.3%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 아래쪽 알테오젠의 탄력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57,700원, 4.9%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의 특징 바이오주 잡아보겠습니다. 바이오주 호재에 연일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상반기에 국산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22%까지 급등하면서 49,150원 선이고요. 일동제약도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1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가 미국 FDA 임상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원료의약과 완제의약품을 개선시킨 엔젠시스를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파이프라인 엔젠시스는 미국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오늘 헬릭스미스의 주가 13%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바이오니아가 16%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스메르나라는 그 화장품이고요. 독일의 더마테스트의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탈모 증상 완화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회사 측의 입장 나오며 주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16% 강세 띄고 있고요. 한미약품 5%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지오티닙 첫 항암 치료 환자 관련해서 효과가 재확인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